날씨가 워낙 덥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좀 인원도 많이 줄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너무 실망하지 않고 저희가 좀 더 한 명 한 명이 더 큰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300명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을 해프닝이 아니라 역사로 만드는 그 이 시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이 자리에서 저의 이야기는 좀 짧게 하고요. 행동통제 시작하기 전에 자유 발언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실 분이 앞으로 나오시죠. 시간이 됐네요. 예, 저는 청년자파라는 단체 회원이고요. 주풀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더워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매주 제가 함께하고 있고 거의 침묵행진을 할 때마다 제가 맨 뒤에서 걷곤 하는데 저희가 홍대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홍대에서 참 많은 장면들을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홍대에서 안 계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참가해주신 분들께 좀 궁금하실 걸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침묵행진을 하면서 다른 행진대회들을 봤어요. 그 다른 행진대회 중 하나는 북을 치면서 시끄럽게 지나갔었고, 다른 행진대회를 어느 회사 광고, 아마 제가 자동차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의 광고 프로모션을 하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로 그런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행진과 제가 마주쳤습니다. 지나갔었는데 제가 맨 뒤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민들 반응을 가장 많이 듣게 돼요. 그 반응이 첫 주, 둘째 주에는 상점에서 앰프도 줄이고 세월호 이야기고 많이 슬픈 것 같다, 정말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었다면 이제 4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에는 시민들이 저걸 왜 하냐? 이제 끝나지 않았냐? 질리지 않냐? 이런 말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고해에서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유가족들이 가족의 영정사진을 들고 피 끓는 심정으로 서명을 받고 있고,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는 매몰찬 반응들이 저의 가슴을 찌르는 것만 같아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 시민 분향소에서도 추모객들이 많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줄을 서서 사람들이 분향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세월호 사건이 많이 잊혀진 것 같습니다. 제가 TV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요즘 TV 틀면 월드컵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월드컵 6월에 월드컵 하고 재밌을 거다, 대한민국 8강 갈 거다, 청명보가 잘할 것이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세월호 참사는 이렇게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민 분향소가 있는 곳은 없어지고 소위 말하는 붉은 물결로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을 머릿속에서 망각한 채 대한민국을 외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 월드컵 안 볼 겁니다. 저는 월드컵 되게 좋아하고 축구, 야구, 스포츠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요, 못 볼 것 같아요. 수백 명이 죽었고 이 사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응원이나 하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여기 온 사람들 많이 줄었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각자 생활도 해야 되고 날도 덥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른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100명이든 50명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0년 광주랑 87년 6월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명동이 아니라 청와대라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권력을 향해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세월호 사고의 주범을 향해서
목소리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에게 도망가고 방패를 찍히고 물에 맞고 끌려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몇분 거리가 아니라 청와대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잊혀지지 않게끔 가만히 있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화요일날 제가 원래 유가족 한 분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안산에 내려가던 도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일이 길어질 것 같아, 오늘 못 만날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고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라고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국정조사 계획을 합의하지 못해서 국정조사 내용, 결과 보고서 이런 것도 아니고 계획을 합의하지 못해서 원래 3시에 본회의를 하기로 해서 유가족들이 그걸 참관하기 위해 서울에 왔는데 계획조차 합의가 되지 않아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그래서 유가족들이 본회의실에 앉아서 그 여야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 저는 그래서 사실 지난 5월 8일에 어버이날에 유가족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청와대 앞에서 밤을 샜던 기억이 너무 나가지고 엄청 긴장을 했어요. 유가족분들이 국회에 계시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을 많이 했고 사실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인터넷 생중계를 틀어놓고 이렇게 10분씩 쪽잠을 자면서 계속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제 생각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유가족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계획을 합의해라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 유가족들을 2박 3일 동안이나 국회에서 잠을 자게 만들고 또 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여기 있는데 선거운동을 하러 가야 된다고 충청도에 내려가야 된다고 회의를 하지 않고 잠수를 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저라면 유가족들이 거기 있는데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그거 합의부터 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가족들을 어떻게 밖에서 2박 3일을 재우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잊을 수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을 앞으로도 저의 삶의 큰 방향을 전환시켰던 그 4월 16일을 저도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 4월 16일과 5월 31일 오늘을 비교해 봤을 때 사고가 난 지 40일이 넘었는데 과연 무엇이 바뀌었냐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실종자의 숫자와 희생자의 숫자 그 두 개가 역전된 것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그 진상조사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2박 3일 밤을 새고 나서야 계획이 채택이 되었죠. 6월달부터 진상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수 있을지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기억에서 세월호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던 유가족이 국회에서 2박 3일 밤을 새건 신문의 1면과 뉴스의 탑 뉴스는 더 이상 세월호가 아닙니다. 지방선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방선거를 하면서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인들도 세월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300명이 죽어가는 걸 전 국민이 생뚱대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나라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죽어가는 걸 같이 지켜봐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국회 안에서, 혹은 자기 사무실 안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고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주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이 더 감사하고 앞으로도 꼭 세월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발언을 이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발언하실 때. 안녕하세요. 서울 구산동에서 온 김연우입니다. 저는 그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말 들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위하면 잡혀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학생은 학점이나 챙기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6일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꿈도 이루지 못한 어린애들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던 세월호 사고, 저는 그걸 봤을 때 이건 언젠가 나한테도 닥칠 수 있겠구나. 이런 애들 두고 정부는 왜 이렇게 무책임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제 안산 분향소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때 추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탔던 4호선의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금방이라도 탈선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게 탈선했다면 난 세월호만큼은 아니더라도 엄청난 사고가 터졌겠지. 그리고 내 엄마 아빠도 엄청나게 슬퍼했었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사고도 언젠가 나한테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즉 남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도 높은 사람들은 책임져 주지 않는 세상, 오히려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또 피해받은 사람들의 유족들을 비난하는 세상,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꾸기 위해서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2살 대학생이고요. 5월 18일에 유치장으로 연행되었었던 97명 중에 한 명인 안성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모여주신 분들 보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저도 그때 진짜 고민했었어요. 보고 싶어요. 왜 세월호를 하냐, 왜 세월호 이 사태에 함께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청와대 앞에 대통령 하나 보겠다고 모인 유족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족이 죽는 바람에 사회를 침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경제 성장률이 0.08%가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다 라고 호통친 그날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를 포위한 구조적 죽음을 B급 재난영화의 연출 같은 모습으로 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12시간이 지나면 짠하고 다 구조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갇힌 사람들은 올라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43일째입니다. 저는 이 사태가 우리가 가담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비극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우리의 어떤 순진한 믿음을 깨부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은 죽음에 항의하는 일에 경제성장 방해라는 명쾌한 제목으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똑같이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나서서 뜯어 말린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경제성장은 아닙니다. 그걸로 임금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저도 그것밖에 걱정 안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연관관계죠. 정말 경제가 성장해서 우리 임금이 충분해졌나요? 교통비가 내렸나요? 좋은 일자리가 늘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말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자기 몫은 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김치국 마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남의 재산 줄어드는 거 걱정하냐는 거죠. 제가 어제 신촌에 유족분들이 직접 올라오셔서 답답한 마음에
서명 받으시는 거를 봤어요. 가서 함께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 저 했는데요. 그거 그 다음에요. 뭐 손에 뭐 먹을 거 있어서요.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거 보시던 유족분들이 우셨어요. 몇 번이나. 남의 일 아닌데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몇 번 우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사람들 죽는 거 외면해서 그 자기 뭐 받는 거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태반은 일할 만큼 받은 적 없는 사람뿐이고 영웅적 스펙으로 정규직 된 사람은 그냥 삼시세끼 있고 집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죽도록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종류의 것인가. 사람답게 사는 일이 신화가 되고 무상시되는 사회는 대체 무슨 사회인가 묻고 싶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동아줄 잡지 못해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회가 무수히 죽어가는 사회가 괜찮은 사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 안보니 경제 성장률은 우리를 지켜준 적이 없고 참고 기다릴 것과 희생만 요구해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좀 덜 팔렸다고 자기 일처럼 걱정하는 분들이 망하면 어쩌지 하는 기업들 이 나라 딱히 위기에 처해있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거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를 도살장의 대결을 줄 세운 건 다름 아닌 저들입니다. 우리를 좀 더 마음 놓고 죽일 수 없어 위기가 찾아왔다 말하고 잘 죽지 않는 우리가 위기의 원인이라고 빗대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상주들 앞에서 재산 불어나는 속도가 준다고 걱정하고 상주들 옆에 서면 나중에 나눠줄 생각도 없는 몫이 줄 거라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돌아서서 아 이제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 나눕시다. 지금까지 죄송했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우리는 저들을 걱정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걱정해야 합니다. 행동에 나서면 이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것들 애초에 평생 얻을 수도 없거나 차차 이후 몇십 년 이내로 다 뺏길 것들입니다. 돌아서 가지 말고 어차피 되찾아올 거 지금 되찾아옵시다. 일일이 목숨 안 걸어도 되는 사회에서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아까 홍대에서 침묵 행진을 하면서 사실 말없이 행진을 하면 별 생각 없이 걸을 때도 있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면서 걸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정말 날이 더운데요. 오늘은 홍대의 거리를 걸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거리에서 북을 치고 상점의 노랫소리가 더 커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행진을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나와서 행진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 더운 날에 이곳에서 이렇게 걷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도 매주 나와서 이렇게 행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날도 너무 더워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녁이 되면 추웠고 지금은 너무 덥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사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누군가의 죽음에 슬퍼한다는 것이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는 걸 이번에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함께 걷자, 잊지 말자 주말마다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 300명의 죽음을 해프닝으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 그거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자. 사실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생명보다 이윤이 더 중요한 사회에서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 지금까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사실 행진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런 생각보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이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내 자식이 죽어서 국민 여러분들 슬프게 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인터넷에 가면 유가족들이 자식 이용한다, 정치적이다라고 비난하고 이제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훈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나라는 나라의 시스템에 의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가 내 자식이 죽어서 국민 여러분들 슬프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분들 계속해서 잊혀지는 것이 너무 두렵다. 사실 지금 이제 많이 잊혀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분향소에 사람도 없고 안산에도 아직 많은 플랑들과 많은 플랜카드들과 리본들이 걸려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저는 사람들이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생활이 있고 자신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겠지만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전의 일상과 세월호 사고 이후의 일상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잊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아까 홍대 행진을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잠시 후에도 행진을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행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화 티켓은 옆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으니 못 받으신 분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분의 이야기 더 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원래 교회 청년부 임원으로서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태를 보시는 것을 가까우실 것 같아서 교회에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사고가 난 이후로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얘가 하나 좌초가 됐겠거니 또 전체 구조가 됐겠거니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정부는 해야 할 몫을 못하고 해양 경찰청을 해체한다 그러고 또 정부의 몫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을 덤태기 씌우면서 그렇게 몰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토요일에 이렇게 행진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못 왔었는데 오늘이나마 이렇게 멀다면 멀 수 있는 춘천에도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앞으로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발언하실 분 계실까요? 저희는 세월호 추모 침묵 행진 가만히 있으라 추모 침묵 행진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침묵 행진을 했는데 침묵 행진 하기 전에 항상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행진하기 전에 국화와 티켓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옆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 혹은 세월호 이야기를 자유롭게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하실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통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꼭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월호 사고가 많이 잊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더 큰 목소리가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